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영양교사 모의고사를 같이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저와 함께는 이제 단체급식하고 식품위생을 진행을 할 건데요. 단체급식이나 식품위생은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8점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보통 2문제가량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뭐 식품위생 같은 경우 뭐 2점짜리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는 한 3문제가량이 출제가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1회 모의고사인데요. 모의고사 풀어보신 거 어떠셨어요? 되게 흔하게 많이 봤던 문제이긴 해요. 그렇죠? 이렇게 흔하게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봤던 한번 그리고 반원별 문제 풀이 때 이 유사한 문제를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또 막상 쓰려고 하면은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억이 가물가물한다든지 완벽하게 쓰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내 걸로 확실하게 해두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고 그다음에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지를 한번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식품위생하고 단체급식 중에요. 식품위생부터 먼저 할 건데요. 자, 식품위생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전공 A, 2교시죠. 자, 2교시 10번 문제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2교시 때 3페이지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10번 문제가 바로 요 식품위생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이 식품위생 문제 같은 경우는 딱 정말 기본이 되는 걸 냈어요, 이번에. 첫째 1회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세균성 식중독, 그리고 또 하나 해석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식품위생의 제일 중요한 파트를 한번 꼽아봐라 라고 하면 세균성 식중독하고 아무래도 해석이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데에서 첫 회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럼 10번 요 문제는요, 작년 문제를 참고해서 냈어요. 그래서 작년 문제를 참고를 해서 조금 유사한 류의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다음은 식중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그 내용이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작성 방법을 보면 자, 위 내용을 근거해서 밑줄친 기억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세균의 항명을 쓸 것. 자, 그래서 우리 이 세균의 항명을 쓰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다른 식중독균과 구별되는 밑줄친 니은의 생육 특성을 2가지 서술할 것.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디귿에 들어갈 증상명을 쓸 것. 이 3가지를 쓰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쓰라는 거에 따라서 배점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것만 2점이고 2가지를 쓰라 그랬으니까 2점이고 나머지는 1점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시되어 있는 거를 우선 확인을 해야 되죠. 자, 그럼 보니까 여학생이 각종 채소가 혼합된 닭가슴살 샐러드를 구입해서 섭취한 5일 후에 발열,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의사는 섭취한 음식과 증상을 상세히 들은 다음에 이 닭가슴살 샐러드 섭취에 의한 세균성 식중독을 의심했어요. 자, 이 세균은 소, 양, 닭 등 가금류의 장관 내 상질균으로 널리 복용되어 있으며 육류, 특히 가금육 조리 시 불충분한 가열조리와 그다음에 조리기구나 손등을 거쳐서요. 생식 채소나 샐러드의 2차 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균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감염 발생 후에 드물게 디귿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 이 디귿은 급성으로 발병되며 사지근력 저하나 심부 반사를 주로 일으키는 말초신경 질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것, 지금 주어진 것들을 보면 우선 닭가슴살 샐러드가 원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균을 소, 양, 닭, 가금육, 그러니까 가금육, 특히 가금육 조리 시에 주의해야 될 균. 그럼 여러분 생닭, 닭이 특히 문제가 되기 쉽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식중독에선 2가지를 꼽을 수가 있었죠. 하나는 살모넬라, 또 하나는 캠필로박터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일 텐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이 힌트가 있어요. 또 하나의 힌트가 바로 뭘까요? 잠복기죠. 며칠 후에 증상이 나타났어요. 5일 후에. 이렇게 잠복기가 긴 건 누구였냐면 캠필로박터죠. 캠필로박터.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그 살모넬라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6시간에서 48시간, 길어봤자 72시간 이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2에서 5일 정도로 잠복기가 길어지는 거 바로 누구의 특징이었냐면
캠필로박터균 식중독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잠복기보다 좀 긴 애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특징이란 말이죠. 그런 특징들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특징을 가졌다라고 하면 캠필로박터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캠필로박터균이라고 쓰면 안 되죠. 뭐를 쓰라고 했어요? 학명을 제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학명은 앞에 있는 속명하고 뒤에 있는 종명을 모두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캠필로박터 제주니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캠필로박터 제주니,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한글로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캠필로박터 제주니를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학명을 써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다음 두 번째, 다른 식중독과 구별되는 밑줄 친 니은. 그러니까 이 세균이 캠필로박터잖아요. 이 캠필로박터의 니은 생육 특성을 두 가지 서술할 것 그랬거든요. 그럼 얘만의 특성 있었죠. 캠필로박터만의 특성 하면 뭐였을까요? 그죠? 하나는 미호기성,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최적 온도가 42도. 다른 애들은 보통 37도 내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40도가 넘어가는 균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웰치, 하나는 캠필로박터. 딱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애들은 통성염기성인데, 감염형 식중독들은 다 통성염기성인데 얘 혼자만 뭐였어요? 미호기성이었죠. 그 얘기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시하면 되죠. 이 세균은 발육 최적 온도가 42도씨이고요. 산소가 미량만 요구되는 미호기성균이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최적 온도가, 발육 최적 온도가 42도씨고요. 그 다음에 미호기성이라는 거, 요 두 가지가 들어가게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건 하나의 뭐 제시된 답안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갈 내용은 요 최적 온도 얘기와 그 다음에 미호기성이라는 거, 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으면 2점을 다 받으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외에도 캠필로박터의 특징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얘는 간균이긴 간균인데 S자형 간균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아주 소량으로도 발생이 가능하다는 거. 보통 우리가 다량 섭취해야지 발생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세균성 식중독은. 근데 얘는 소량, 10의 3승 이하의 소량만 섭취해도 발병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거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주세요. 자,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참고자료 프린트, 수업자료 프린트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쓰실 필요 없이 그냥 거기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자, 그럼 얘만의 특징 더 찾아라 그러면 S자형 간균이다. 소량. 그래서 여러분 이 소량으로 감염되는 애들은 보통 잠복기가 어떻다 그랬어요? 길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잠복기가 2에서 5일 정도로 상당히 길어요. 자, 그 다음에 증상의 특징도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일반적으로 구토, 복통, 설사, 그런 위장 증상이다. 발열, 감염형이니까 발열 증상 보이고요.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위장 증상 모든 세균성 식중독의 증상이었고요. 거기다 감염형은 플러스 발열 증상까지 보입니다. 근데 얘는 그거 외에도요. 아주 드물게 뭐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길랑 발해 증후군. 그렇죠? 근데 원인 식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우리가 살균하지 않은 우유나 오염된 물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육류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지만요. 특히 뭐가 문제였어요? 닭고기가 문제였죠. 가금육이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그 예방법도 한번 봐두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얘만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 시간에 마지막 주에 마지막 4주 동안 복습을 했었잖아요. 복습하고 정리해 드렸는데 각각 그때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들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그 세균성 식중독 특징 잡아드렸던 그 프린트 활용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는 요거 아까 좀 전에 나왔는데요. 괄호 안에 디귿명. 그래서 장염 발병 후에 드물게 말초신경 질환인 누가 나타날 수 있었어요? 길랑 발해 증후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독특한 얘만의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품위생 문제는 세균성 식중독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전공 B 3교시 문제죠.